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자 이란은 휴전 합의 파기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번째 종전 협상이 이번 주 토요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람아바드에서 열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는 떨어지는 속도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설득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의 80%가 현행 팁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일단 휴전은 했지만 중동에선 여전히 폭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친밀한 헤즈볼라의 거점 레바논을 공습하자 이란은 휴전 합의를 파기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습니다. 첫 소식 홍영재 기자입니다. 폭격 소리와 동시에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도심 한가운데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란과 미국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한 첫날 이스라엘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이루트를 포함해 헤즈볼라 지휘본부와 주요 군사시설 있는 레바논 남부 전역이 타격 대상이라며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격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תקפנו 100 מטרות ב10 דקות במקומות שחיזבאללה היה בטוח שהם חסינים. 앞서 이스라엘은 미국과 휴전 합의란 이란은 공격하지 않겠다면서도 헤즈볼라의 본거지 레바논은 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휴전 합의를 중재하는 파키스탄에 문제를 제기했고 파키스탄 총리는 SNS를 통해 휴전 위반 사례가 보고됐다며 모든 당사자들이 2주 안의 휴전을 존중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입장문을 내고 휴전 합의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에서 잔혹한 학살을 시작했다며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처절한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바로 행동에 나섰다는 이란 현지 매체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휴전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였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이란이 다시 불허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들이 급격히 뱃머리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로이터는 휴전 직후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사우디아라비아 횡단 송유관이 드론 공격을 받고 손상됐는데 이란의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SBS 홍윤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번째 종전 협상이 이번 주 토요일 파키스탄 수도에서 열립니다. 갖고 있는 농축 우라늄을 넘기라는 미국과 줄 리가 없는 이란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가 관건입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오는 11일 오전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측에선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등 거물급 인사들이 협상단에 포함됐습니다. The president is dispatching his negotiating team, led by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D. Vance, Special Envoy Witkoff, and Mr. Kushner to Islamabad for talks this weekend. 협상의 최대 쟁점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연계된 우라늄 농축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란과 협력해 깊숙이 파묻혀 있는 핵 먼지를 파내고 제거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미 국방장관도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넘기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가져올 거라며 군사적 조치를 압박했습니다. Any nuclear material they should have will be removed. Any material, they should not have will be removed. 반면 이란이 제시한 10개 요구안에는 평화적 핵농축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 ABC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 이란이 2주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항량을 다시 차단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백악관은 비공개적으로 선박 통항량이 증가한 걸로 확인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국제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떨어지는 속도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휴전 합의 발표 이후 급락하던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중반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뉴욕 거래시장에서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한때 배럴당 92달러까지 갔었지만 지금은 배럴당 9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빠르게 공급이 늘어날지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가 퍼지자 하락세가 멈춘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는 물론이고 미국 내 유가도 영향을 받는 만큼 미국 정부에는 계속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High energy prices are going to leave a impact on the voter, and he has to give himself room to combat any perceptions that he's not doing his best.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유가 하락세가 멈추면서 초반 상승분을 일부 내놓긴 했지만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2.8% 올랐고 S&P 500도 2.5%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We've seen it called a taco trade or a taco rally many times today, and I think it's just a lot of near-term relief. There's still a lot of intermediate and longer-term questions. 산업별로는 중동산 헬륨 걱정을 덜게 된 반도체 회사와 유가 영향을 바로 받는 항공사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주가가 7.7% 급등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지난 2월 11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번 전쟁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이 이란 정권 교체의 적기라면서 탄도미사일은 몇 주 만에 파괴할 수 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없으며 이란이 중동에서의 미국 이익을 타격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란 내 반정부 세력이 이란 정권을 전복할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네타냐후는 주장했습니다. 회의 직후 미 정보 당국과 참모들은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지만 헤그스테스 국방장관이 전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전은 헤아릴 수 없는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고 지지자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말했고 루비오 국무장관은 네타냐후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개시를 결정하자 참모들은 대통령의 결단에 따르겠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뉴욕타임스는 모두가 트럼프의 직관에 따랐고 아무도 그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치러진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공화당 클레이 풀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풀러 후보는 55.9%를 득표해 민주당 션 해리스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고 이로써 공화당은 하원 의석 격차를 4석으로 늘렸습니다. Well, you can see with the results on March 10th, and you can see the results of what we're seeing here today, that President Trump is the most critical factor in our election. 민주당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보다 격차를 27%포인트 크게 줄인 해리스 후보의 선전을 축하했습니다. 해당 선거구는 지난 14년 동안 공화당이 승리한 보수 강세 지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다가 반 트럼프로 급전향한 그린 전 의원이 지난 1월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과를 놓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양당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의 80%가 현행 팁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44%는 지난해보다 팁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레스토랑 마케팅 툴 기업 팝 메뉴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는 레스토랑, 약 20%는 배달, 호텔, 미용업계 등 서비스업 전반에서 팁을 줄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식당과 기타 업체들은 영수증에 최소 팁을 18%에서 20%부터 내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했지만 고객들은 이런 사전 설정 옵션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식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여유가 줄면서 팁 감소 현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은 하와이가 또다시 강한 비와 홍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하와이 전 지역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와이에선 남쪽에서 유입된 따뜻하고 습한 공기로 형성된 코나 저기압이 이어지며 약 1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추가로 비가 내릴 경우 홍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 방위군이 추가 투입되고 구조 차량과 장비가 배치되는 가운데 당국은 주민과 여행객들에게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저지대 접근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적 마술사들의 본거지이자 할리우드의 상징인 매직 캐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어제 오후 5시 28분쯤 다락방에서 시작됐으며 LA 소방대원 68명이 출동해 41분 만에 진압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17년 된 건물 일부가 손상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낮 동안 진행된 지붕 수리 작업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직캐슬은 지난 1963년 개관 이후 전 세계 마술사와 관광객이 찾는 LA 대표 랜드마크입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도심에서 폭발물 의심 차량이 발견돼 일대가 한때 봉쇄됐습니다. 댈라스 경찰은 어제 낮 12시쯤 다운타운 한 교차로에 세워진 SUV 차량 내부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 트렁크를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대학 캠퍼스와 고층 건물이 폐쇄되고 도로 통제와 함께 대중교통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밀 확인 결과 차량과 물체에서는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장은 약 1시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경찰은 60대 운전자를 도로통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미주 최고의 아마추어 여성 골퍼를 가리는 2026 우메켄 마제스티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플러튼 코요테일스 골프 코스에서 열린 예선 대회에서는 치열한 경쟁 끝에 본선 진출자 8명이 가려졌습니다. 140여 명의 한인 여성 골퍼들이 출전한 이번 예선에서는 수준급 실력의 새로운 강자들도 대거 배출됐습니다. SBS가 주최하는 2026 우메켄 마제스티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다음 주 시작되는 8강전부터 본격적인 토너먼트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대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2.8%, S&P 500 지수가 2% 넘게 올랐으며 다우 지수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유가 급락의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를 제외한 전 섹터가 올랐습니다. 특히 산업재가 4%, 소재 섹터가 3% 넘게 오르며 시장의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은 미국과 이란의 극적인 2주간 임시 휴전 합의였습니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5주간 짓눌렀던 분쟁이 잠시 멈추게 됐는데요.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를 밑돌았고 시장을 지배하던 공포 심리도 일부분 진정됐습니다. 다만 재개방의 세부 방식을 놓고 양측의 기싸움은 여전합니다. 미국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을 촉구하는 반면 이란은 군과의 협의와 통행료 부과 등 통제된 접근 방식을 교수하며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휴전 합의 파기라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지정학적 위험 수위가 다소 안정되면서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또 종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주가 상승했습니다. 브로드컴이 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극적인 휴전 소식에 시장은 일단 환호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역대 최악의 LA 산불. 이젠 복구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산불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무면허 불법 시공입니다. Sometimes an unlicensed contractor promises they can do it faster, and often they're going to say they can do it cheaper. The problem with them being unlicensed is that they are committing a felony. 공사 전 반드시 면허를 확인하세요.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된 피자와 빵 제품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돼 리콜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온타리오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50대 한인 여성이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53분쯤 10번 프리웨이에서 트럭과 차량 여러 대가 연루된 6종 추돌 사고가 났으며 포무나에 거주하는 김모 씨 등 총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연쇄 충돌을 일으키며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가 LA 한인타운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주제로 커뮤니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주거 안정과 이민자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소그룹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소통 속에 지역 이슈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연대와 참여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뉴저지 사우스 해켄색에서 50대 한인 업주가 무허가 마리화나 판매점 운영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합법 매장처럼 영업하며 마리화나를 제조, 유통, 판매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과거 구텐버그 지역에서도 유사 매장을 운영하다 폐쇄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피자와 포카치아 2만 5천여 제품이 금속 이물질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트레이더조 등에서 판매된 피자와 포카치아를 포함한 다양한 빵 제품의 토마토에서 금속 파편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우정국 계약을 둘러싼 뇌물 사건으로 한인 등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검찰 텍사스 북부지점은 USPS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USPS 직원 50대 노모 씨와 전직 시니어 네트워크 애널리스트 이모 씨, 15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트럭 운송회사 운영자인 윤모 씨 2명에게 최대 징역 42개월을 선고했으며 차량 2대와 현금 30만 달러 이상을 몰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은행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BB은행과 함께라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맞춤형 재무관리 온라인 뱅킹 솔루션과 전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B은행 재무관리 서비스, TMS는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릭. 휴전 훈풍에 한국 금융시장이 환호했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로 코스피는 5,800선까지 올랐고 환율은 30원 넘게 떨어져 1,47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는 5% 이상 급등 출발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며 개장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 효력을 5분간 멈추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한때 5,900까지 넘어선 코스피는 377포인트, 7% 가까이 오른 5,872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고 보시는 게 분명하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호전이 지수 상승을 견인할. 전쟁 이후 25거래일 중 21거래일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2조 4천억 원 순매수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등 반도체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삼성전자는 7%, SK하이닉스는 12% 급등했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역대 최대인 5조 4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일본과 타이완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급등한 가운데 전쟁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됐던 우리 증시가 다시 기업 실적 중심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지금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대형주, 반도체 그리고 조선, 자동차 이런 업종 중심으로 이제 실적 기대감이 살아 있어서 원달러 환율도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1,47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면서 지난달 1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전 발표에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됐지만 구체적인 협상 과정이 남은 만큼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 카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인사권자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차출하는 방안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에게 대구시장 출마를 설득했던 것처럼 하 수석도 삼고초려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전재수 의원이 승리하면 전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의 보선 실시는 확실시됩니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정우 AI 수석 같은 분들인데. 하 수석은 이렇게 응답했는데 언젠가는 또 고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최종 결정하는 건 당연히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이시고. SBSN 일에 한동안 더 매진하고 싶은데 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대통령이 놔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면 참모의 입장상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가고 싶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권에선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이, 야권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부산 북갑 보선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처럼 40대 청와대 참모인 전은수 대변인도 수도권 지역구나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여러 가지 관심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재보선 출마를 공언해온 조국혁신당 대표는 다음 주 어디로 갈지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쉬워 보이는데 택한다. 이런 곳은 택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은 아니고 수도권이나 부산일 거란 관측이 혁신당에선 많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1심과 똑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여사는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재판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당시 구형량과 같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 등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인 시세조종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주가 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항소심에선 공소장을 변경해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통일교로부터 수수한 샤넬백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바로잡아달라면서 김 여사의 범행이 중대하고 사회에 준 충격이 큰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어제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 한 마리가 탈출했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부근에서 늑대가 목격되면서 비상이 걸리기도 했는데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대전 오월드 사파리에서 늑대 한 마리가 CCTV에서 사라진 사실이 확인된 건 오전 9시 30분쯤. 해당 늑대는 2024년 태어난 몸무게 약 30kg의 수컷 늑대로 오전 9시 18분쯤 철조망 아래 흙을 파고 우리를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월드 측은 늑대가 탈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포획을 시도하다 소방에 50여 분 지나서야 신고했습니다. 당국은 늑대가 오월드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수색을 이어갔지만 늑대는 오후 1시쯤 오월드에서 직선으로 1.6km 떨어진 산성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목격됐습니다. 학교 시간 직전 발송된 늑대 탈출 재난 문자를 본 학부모들과 학원 차량들이 급히 학생들을 데리러 오면서 학교 주변에선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정문들 다 이제 폐쇄하고 교육 활동을 이 운동장에서 교육 활동하는 것은 다 이제 금하고요. 학생들하고 무리지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한 부분은 방향을 아예 반대 방향으로 이제 설정해서 아이들 기가 조치시켰습니다. 네. 늑대가 길거리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주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월드에서 맹수 탈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탈출한 퓨마 한 마리가 4시간여 만에 사살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직원이 사육장 청소 후 이중 잠금 장치를 제대로 닫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한편 당국은 늑대가 귀소 본능으로 다시 동물원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한 야간 수색 등 생포를 우선으로 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공장 사장이 에어건을 쏴 장기까지 손상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임지영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의 한 자동차 부품 세척 공장입니다. 40대 외국인 노동자 A씨는 지난 2월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업체 대표 B씨가 자신의 항문 부위에 작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호흡곤란 증세와 함께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장기 손상으로 수술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A씨는 또 B씨가 불법 체류 상태인 본인에게 입원 대신 원래 살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체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태국 가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밝힌 데 이어 어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엄정 수사를 주문한 상황.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B씨를 상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고 노동당국도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표 B씨는 사건 당일 오후에 본인이 손에 에어건을 쥐고 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A씨 하반신 쪽으로 실수로 에어건이 발사됐을 뿐 조준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가 당일 오전부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10차례 넘게 다녀왔다며 에어건 분사와 장기 손상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꾸 돌아서면서 얘가 아약이 있는 거야. 그리고 배 아파 그리고 말았거든요. 본인이 병원비까지 내줬지만 퇴원 이후 A씨와 연락이 끊겼고 한 달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는 게 B씨의 주장입니다. SBS 임지연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1년 사이 은값이 크게 오르면서 한국에는 밀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45억 원어치가 적발됐는데 지난해 1년 전체 적발 금액의 3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사대.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객의 가방을 열자 비닐봉지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안에는 운반과 가공이 쉽게 은을 작은 알갱이로 만든 은 그레듈이 가득 차 있습니다. 봉지 하나에 5kg씩 모두 20kg 분량입니다. 홍콩에서 온 다른 여행객 가방에서도 은 그레듈 20kg이 나왔습니다. 세관은 이들 여행객을 포함해 밀수 일당 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홍콩에서 은을 구입한 뒤 해외여행 경험이 적은 중년과 노년층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여 밀수했는데 30차례에 걸쳐 들여온 양이 567kg, 시가 34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올해 1분기 관세청이 적발한 은 밀수는 모두 14건, 지난해 전체 실적인 10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액수로는 45억 6천만 원에 달해 지난해 1년치 적발 규모인 16억 9천만 원의 2.7배 수준입니다. 지난 1월 은값이 1년 전보다 3배 넘게 오를 정도로 가격이 급등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은을 정상 수입하면 3% 관세와 10%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시세 상승으로 밀수로 회피할 수 있는 세금도 커진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의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비례하여 은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 수익도 함께 커지면서 은 밀수 수법도 다양합니다. 은 장신구 20만여 점을 개인 물품으로 위장해 특송 화물로 들여오려던 유통업자, 은 기념주와 2,500만 원어치를 수화물로 밀수하려던 여행객도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밀수된 은이 탈세나 자금 세탁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여행자 휴대폰과 화물 검사를 확대하고 유통망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백악관 참모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관에 따랐고 아무도 그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의 이 보도를 보면서 한국의 유사한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정의와 역사 앞에 용기를 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